저는 종잣돈을 1년 이상 모으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예, 예. 그 이상 모으게 되면 이 투자의 종잣돈이 아니라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내가 다시 자산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부자님께서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하실 때보다 더 네. 내공이 쌓이시고 더 네. 이제 아무래도 지름길을 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길을 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그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음. 제가 만약에 리셋이 된다면 어떤 투자로 다시 올라갈 것인가 네.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맞는 투자법을 해왔고 네. 또 운이 좋았던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투자를 지금 그대로 하면은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어느 시대든 이제 투자의 기본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그 간절함을 먼저 머릿속에 장착할 것 같아요. 결국에 주변을 보면 다들 돈을 원해도 결국 간절한 순서대로 부를 얻는 것 같거든요. 네, 간절함이 장착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시기에 맞는 투자법을 찾고 종잣돈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저의 초년생 때를 생각해 보면은 돈에 대한 욕망을 좀 약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속으로는 되게 돈을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좀 티가 안 났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출퇴근할 때도 전철에서 그 재테크책 보는 걸 약간 좀 쑥스러워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볼 때도 약간 책 표지 안 보이게 이렇게 네, 펴가지고 보고는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런 부에 대한 약간 솔직하지 못한 게 저를 살짝 주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간절함을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왠지 네. 지하철 타면은 네. 뭔가 시집 같은 거 아니면 약간 인문학책 있어 같은 보이는, 거, 네, 그게 있어 보이니까요. 네. 철학책 뭐 이런 거 읽어야 될 것 그죠, 같은 그죠. 네. 약간 보여주는 그런 관점도. 네. 근데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그죠. 남한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유교 사상이 좀 많다 보니까 돈을 좀 왠지 게 네. 약간 천박해 보이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정말 살면서 정말 중요한 필수제잖아요. 예, 필수적인 예. 요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저한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일단 20대로 돌아간다면 네. 그런 이제 돈에 대한 나의 솔직한 심정을 네. 있는 그대로 투영을 해서 네. 돈 벌기에 대해서 열중을 한다. 솔직하지 못하면 결국 그게 자기 자신도 약간 좀 속여지는 것 같아요. 나는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돈 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나 자신도 속여서 나한테도 스스로 너무 돈 하지 말자 하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돈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게 더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네. 좋은 일을 그 돈으로 많이 하는 것도 아, 그렇죠. 그렇게 좋은 것 좀 같아요. 배포를 크게 그쪽으로. 네. 예. 간절한 마음은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한 번쯤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간절함이. 예, 근데 그쵸. 그거를 유지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네.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일단 저는 주기적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 말씀하신 대로 간절함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부자가 되고 싶다가도 금방 약간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이게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감정적인 느낌이어서 감정적으로 화이팅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좀 이성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이 간절함이 더 강하고 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간절함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완전 흑수저인 분들인 경우죠. 아, 예. 가난의 무서움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본능적으로 부에 대한 간절함이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분들도 다 단칸방에 살았던 시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흑수저보다 보통의 수저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통 수저의 딜레마 같아요. 별다른 계기가 없으면 계속 보통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저는 보통 수저들은 억지로라도 이런 간절함을 계속 장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나 투자 마인드에 대한 책을 주기적으로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간절함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쌓인 분들의 파워가 확실히 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책을 계속 읽으면서 간절함 유지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예.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투자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같이 투자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부동산 투자를 한 게 31 요때였거든요. 네. 당시 어린 편이었는데 어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되게 겁났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어딜 낯선 곳에 가서 막 부동산 들어가려고 하면 심호흡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왠지 외롭고 되게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회사 친구 중에서 같이 하게 된 투자 친구가 생겨서 서로 이제 투자 물건을 찾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실행할 확률도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제일 친구가 있어서 좋은 점이 투자를 실제 실행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사 예. 일에 치이다 보면은 예. 공부했던 것도 이제 또 그렇죠. 안 하게 되고 예. 또 투자를 해야지 맘먹었던 것도 임장 가야지 했던 예. 것도 안 하게 되고. 나만 동떨어진 곳에 있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9년 전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그래서 30살이니까 31살, 네. 이제 8년 정도 됐는데 31살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하락기 끝물 아니었나요? 그렇죠. 제가 2014년에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부동산이 수도권 기준으로 2008년부터 쭉 하락해온, 정말 길게 하락해온 네.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부동산이 오를 거야 이렇게 접근했다기보다는 이제 월세를 만들고 싶어서 월세 수익률을 막 계산해보고 그런 월세를 보러 다녔던 거죠. 그때 또 기억나는 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계약을 하면서 아니 이거 뭐 얼마까지 오를 것 같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건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월세 받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한 2천만 원이요? 막 대답을 그래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시면서 다른 분들은 뭐 5천만 원 생각하시던데 하길래 내가 너무 작게 했나? 할 정도로 그때는 되게 침체돼 있던 저 자신도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일단 월세를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죠. 그럼 2014년에 시작하셨으면 제 2016년 한 6, 7월 이때부터 오른 걸로 알거든요. 예.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예. 그러면 이제 하락기도 경험하시고 이제 대상승장도 경험하시면서 이제 어떤 투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고해지신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건 뭘 하든지 간에 종잣돈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직장인으로서 잘 모을 수 있을지. 종잣돈은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으는 기간. 모으는 기간이요. 그래서 저는 종잣돈을 1년 이상 모으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진짜요? 그 이상 모으게 되면 이 투자의 종잣돈이 아니라 그냥 뭐 저축과 절약으로 끝나게 되기 쉽거든요. 그 처음에 목표와 의지가 좀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바짝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계산해 보고 그 돈으로 투자할 만한 것들을 1년 동안 바짝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투자금의 규모가 선명해지고 투자할 대상도 좀 선명해지면은 내가 해야 될 게 좀 선명해지면 그냥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는 더 화이팅 있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코 절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절약을 하느라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아서 오히려 더 중요한 생산자가 되는 투자의 길을 놓치게 될까 봐. 물론 가장 좋은 건 둘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죠. 뭐 종잣돈을 모으는 자체가 이제 절약이 포함된 거긴 하죠. 근데 절약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디를 줄일까? 뭐를 줄일까? 이런 고민보다는 이제 처음에 내가 얼마 정도 모을 거야는 정하고 그 돈으로 어떤 걸 투자할지 여기에 에너지를 좀 더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막 다들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부터 절약해야지 하면서 막 스타벅스 안 먹고 텀블러 막 들고 다녀요. 저희 집에도 텀블러가 그냥 10개 와이프가 저는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또 몇 달 하다가 또 이제 현타가 한번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하면서 이제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느니 딱 1년이면 1년 딱 기한을 정해서 바짝 모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투자 공부도 하면서 생산자가 되는 길을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뭐 1년 동안 모아서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평균 연봉이 한 4천만 원으로 치면은 1년 바짝 열심히 하면은 뭐 절반, 2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2천만 원으로도 사실 투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이제 공부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